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 전선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였다.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당일 개성과 동두천, 포천을 점령하였고, 서부전선에서는 파주, 문산을 거쳐, 중부전선에서는 동두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국군은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다. 북한군에 의한 서울 함락이 임박하자 이승만 정부는 서울을 탈출하였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려면 그 정부와 대통령이 살아있어야 했다. 미국 현지 시각 1950년 6월 24일 휴가지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을 보고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격노하였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지시했다. 유엔은 신속히 움직였다. 6월 25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의 퇴각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를 무시하자 이틀 후인 27일에는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유엔 결의로 태어난 국가였기 때문이다. 유엔에 의해 성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곧 유엔을 침략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한편 미국은 이와 별도로 남침 개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주일 미 해군과 공군을 투입하였다. 6월 29일엔 메가더 장군이 한강 남한 영등포에 와서 전선을 시찰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에는 마침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대구로부터 남으로 마산까지 서남부 방어는 유엔군이, 대구로부터 동으로 포항까지는 국군이 방어를 맡았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과 혈전을 계속하였다.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국군 중 선두부대는 압록강에 도달했고 유엔군도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공세에 몰입했다. 모두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거꾸로 김일성이 멸망 위기에 몰렸다. 10월 1일 김일성은 다급히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마오쩌둥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위태로워진다고 하며 당초의 약속대로 군대를 보냈다. 스스로 북한을 돕기 위해 지원했다는 조선의용군이란 이름으로 1950년 10월 19일 펑더화이의 지휘 아래 1차로 30여만 명의 병력이 압록강 3개 지점을 거쳐 입북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은 일본군과 또 장제스의 국부군과 싸우면서 전투력이 강해진 군대였다. 소련군도 1950년 11월부터 참전하였다. 소련군은 공군을 참전케 했다. 스탈린은 미국과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련군 비행기를 중공 항공기인 것처럼 꾸몄고, 조종사는 중공군 복장에 중국어를 쓰도록 교육받았다. 중공군은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한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11월 1일 평안북도 운산 일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었다.
평양을 거쳐 초산까지 진격한 국군이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고 운산 북방 구봉산에서도 중공군의 포위되었다. 동북방면의 유엔군도 엄청난 수의 중공군과 맞닥뜨렸다. 북한의 임시 수도 평안북도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 함경남도 장진호로 진출했던 미 해병 1사단은 10배나 많은 중공군 7개 사단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영하 20, 30도의 혹한 속에서 치른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은 3천여 명의 전사자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으나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다. 이미 남쪽의 원산 방면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12월 23일까지 흥남에서 철수했다. 이때 자유를 찾는 북한 주민 10만여 명도 유엔군과 함께 탈출하였다. 결국 1951년 일사 후퇴로 서울을 중공군에 내주었다. 중공군은 경기도 평택까지 밀고 내려왔으나 다시 유엔군이 반격하였다. 유엔군은 1951년 3월 15일 중공군에게서 서울을 되찾았고 열세를 몰아 3월 말엔 38선을 회복하였다. 1951년 4, 5월 중공군의 춘계 공세 이후 양측 모두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선은 교착되었으며 휴전이 모색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마쿠 접촉에서 휴전에 동의하였다. 정전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남북 간 경계선과 포로 교환 문제였다. 경계선은 전쟁 전팔선이 아니라 정전 시의 군사 접촉선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포로 교환의 문제는 쉽게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소련, 중공 모두 휴전을 원했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 도로, 철도, 교량 등 기반시설과 공장 등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다. 이 엄청난 손실과 피해 사실을 보면 북한 공산정권이 무력 공산 통일을 꾀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재난을 초래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다. 특히 이 미군은 최전방 휴전선에 배치되어 북한의 남침 공격 시 자동적으로 전투에 돌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군도 대폭 증강되었다. 전쟁 전 한국군은 10만 명 정도였으나 전쟁 후에는 70만 명으로까지 늘었다. 이로써 국군의 국방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 유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또 한민족의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한 나라 국민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와 헌신이 없는데 외국군이 홀로 그 나라를 지킬 수는 없는 법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숭고한 헌신을 하였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숭고한 헌신을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